그러면 이램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클럭은 4000인데 CL 값은 15밖에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자, 오늘은 G스킬 트라이던트 Z 중에서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이죠. 단화와 램 검색에서 G스킬에 체크 표시하고 신상품 순으로 정렬을 하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모델입니다. 제품 이름이 F4 4000C15D 16GT-ZR입니다. 기본 램탄은 15, 16, 16, 36이고 동작 전압은 1.5V예요. 자, 오늘은 이 램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과연 오버클럭이 어디까지 들어갈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품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뭐 이 디자인이야 늘 봐왔던 디자인이고 뭐 그놈인가 보다 하시겠지만 얘를 갖다가 좀 자세히 뜯어보면 상당히 특이한 구석이 많은 애입니다. 자, 생긴 것만 놓고 보면 이렇게 생긴 트라이던트는 참 많이 보셨죠? 그럼 얘가 뭐가 특이하냐를 아시려면 이 G스킬의 모델 이름 보는 법을 대충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G스킬 모델 이름 보시는 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게 이 제품의 모델 이름이에요. 자, 우선 제가 알려드리는 이 G스킬 모델명 보는 법은 어디서 찾아본 게 아니고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라서 100%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95% 이상은 맞을 겁니다. 규칙이 워낙에 단순해서 눈치로 알아보기가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일단 이 제일 앞에 붙은 F4는 DDR4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 4000, 이게 클럭이죠. 그 다음에 붙어있는 C15가 CL 값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은 CL15짜리 제품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는 D자 아니면 Q자인데 D자는 듀얼이고 Q자는 쿼드입니다. 그러니까 두 짝짜리냐 네 짝짜리냐 그 얘기죠. 얘는 D니까 두 짝짜리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붙은 16G는 용량이죠. 16기가란 얘기인데 얘가 지금 듀얼 모델이니까 8기가 두 짝짜리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붙은 TZ는 트라이던트 Z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트라이던트 Z 로얄이다 그러면 여기가 TR입니다. TR.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붙은 한 글자 또는 두 글자는 제품의 종류 또는 색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R자는 트라이던트 Z RGB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N자로 끝난다 그러면 트라이던트 Z 네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지막에 붙은 영문 글자들 얘네들을 제대로 아시려면 이 트라이던트 Z라는 제품의 흐름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 트라이던트 Z는 DDR4에 넘어와서 만들어진 제품이죠. DDR3 때는 없었던 모델이고 또 DDR3 때는 적어도 국내 유저들 사이에서는 얘가 그렇게 주류는 아니었어요. G스킬이 보통 성능으로는 도미네이터, 튜닝용으로는 아벡시아 뭐 이런 걸 많이 썼었죠. 그 당시에는 G스킬이 립조스가 있긴 있었는데 지금의 트라이던트 Z만큼 인기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DDR4로 넘어오면서 이 트라이던트 Z로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트라이던트 Z 안에서도 제품군이 꽤 다양한데요. 대충 세대를 나눈다면 지금은 한 4세대 정도까지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이 제일 처음에 나왔던 모델이죠. 이 횃발. 이게 1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제품 모델명이 GTZ로 여기서 딱 끝났어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와 이쁘다 했었어요. 그런데 트라이던트의 최대 단점은 빨리 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처음에 나왔을 땐 진짜 이뻤는데 몇 번 보니까 확 질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좀 더 다양한 색상으로 만들었죠. 그게 2세대입니다. 요런 애들이죠. 얘네들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방열판 색깔이 두 가지로 바뀌고요. 이 위에 있는 이 띠 색깔이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제품명에 색상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은 이 TZG에 KY라고 색상 표시가 되죠. 검은색 방열판에 노란색 띠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애들은 SK가 되겠죠. 은색 방열판에 검은색 띠. 그리고 드디어 RGB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불이 들어오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얘도 처음 나올 때는 진짜 이뻤어요. 근데 딱 3일 갑니다. 이게 이제 3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모델에서 AMD 유저를 위해서 RGB4 AMD가 파생되고 그 RGB4 AMD에서 더 발전한 형태로 네오라는 모델도 나와요. 점점 복잡해지죠. 그래서 RGB4 AMD는 모델명 뒤에 요 다음에 X자가 하나가 더 붙고요. 네오는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고 N자가 붙습니다. N자가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이제 트라이던트 Z의 하이엔드 모델인 로얄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4세대가 이 로얄이에요. 로얄까지 넘어오면 디자인은 그냥 포기 단계죠. 에이 램을 디자인 보고 쓰냐 성능 보고 쓰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얄은 TZ가 아니고 TR이고요. 이 뒤에 글자가 색상이 골드면은 G, 실버면은 S가 붙습니다. 참 복잡하죠. G스킬 홈피에 들어가 봐도 트라이던트 Z 카테고리만 7개예요. 그만큼 빅히트를 했고 또 그에 따라서 파생된 제품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트라이던트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뭐 성능 때문에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쁘니까 비주얼 때문에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참 고르기가 힘들죠. 이게 제품 종류가 이렇게나 많지만 성능이든 비주얼이든 뭐 크게 따지고 보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비주얼 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불이 들어오는 애랑 불이 안 들어오는 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성능 쪽을 보시면 오버클럭을 하라고 만들어진 애랑 그냥 XMP 집어넣고 쓰라고 만들어진 애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게 어떤 램이 오버클럭을 위한 램이고 어떤 램이 XMP를 위한 램인지 이 제품 이름에 강력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오버클럭 할 줄 모르고 그냥 클럭만 높으면 된다. 그런 분들은 그냥 이 앞에 클럭이 높은 걸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위로. 그런데 나는 램을 사서 오버클럭을 해서 쓸 거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CL 값이 낮은 애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야 오버클럭이 잘 돼요. 14나 15나 그런 애들 중에 골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애들이 어떤 게 있냐면 요런 애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고 제일 흔한 거죠. 3200의 CL14. 이 3600의 CL15짜리도 오버클럭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램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오버클럭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메모리들이에요. 반면에 요런 애들은 오버클럭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왜 사느냐? 가격도 비싼데 말이죠. 귀찮고 힘들게 오버클럭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XMP 넣고 쓰실 분들이 사시는 겁니다. 오버클럭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메모리들이에요. 이런 램들의 공통점은 여기가 4로 시작합니다. 클럭이 높아요. 4000 이상이란 얘기죠. 그리고 CL 값이 높습니다. 19, 18, 17도 잘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4000으로 시작하고 CL 값이 높은 애들은 오버클럭 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XMP 넣고 쓰시라고 만든 메모리예요. 그러면 이 램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제가 처음부터 이 램은 상당히 특이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죠. 클럭은 4000인데 CL 값은 15밖에 안 돼요. 굉장히 특이한 제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램은 오버클럭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메모리예요. 물론 클럭이 4000이나 되기 때문에 그냥 XMP 집어넣고 쓰셔도 괜찮고요. 이런 애들은 XMP 넣고 쓰기엔 조금 억울하죠. 요즘엔 시금치 램도 3200이 나오는데 얘를 가지고 XMP를 적용해서 쓰시는 분들은 안 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인공인 얘는 오버클럭을 하라고 만들어진 메모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CL 값이 제일 중요한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만약에 4000에 CL18짜리로 나왔다. 그러면 오버클럭 거의 안 됩니다. 하지만 얘가 15라는 거는 이 4000 클럭 이상으로 충분히 오버클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오버클럭 하라고 만들어진 애고 얘도 오버클럭 하라고 만들어진 애면 얘를 사지 왜 얘를 사느냐? 얘가 더 싼데 말이죠. 그렇다고 얘가 어느 이상 오버클럭이 잘 안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얘도 잘 뽑으면 기가 막히게 들어가요. 하지만 이 둘은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이쪽으로 갈수록 클럭이 더 높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수율이 더 좋은 거예요. 실제로 3200의 CL14짜리를 뽑아보면 요런 형태를 보입니다. 여기가 4600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4600, 여기가 4000쯤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가 4000. CL17 정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3200의 CL14짜리로도 이 조상님 산소를 좀 좋은 데 쓰신 분들은 이런 수율도 뽑는 게 가능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쪽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3200의 CL14짜리를 뽑았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올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러실 수도 있죠. 요렇게 지금 4세트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3200의 CL14짜리입니다. 그리고 요게 다가 아니고 요기 한 세트, 조기 한 세트 지금 2세트가 또 추가로 물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방 안에 있는 것만 6세트고 또 요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최근 2달 동안 3200의 CL14짜리 수율 본다고 빌렸다가 반납한 램이 이거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2짝짜리 말고 4짝짜리도 2세트나 빌려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아까 그 표입니다. 앞전에 제가 G스킬 로얄 램을 사면서 그게 제 인생에서는 마지막 사보는 DDR4 램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더 안 살라고 그랬는데 진짜로 더 이상 안 살라고 그랬는데 아니 뉴에그에서 자꾸 메일이 날라와요. 장바구니에 상품이 담겨져 있다고. 아니 그게 장바구니에 왜 들어 있었지? 그래서 짜증나니까 장바구니 그 뷰로 들어갔다가 어쨌든 그걸 들어가서 리무브를 눌렀어야 되는데 체크아웃. 나는 안 살라고 그랬는데 이 손이 시키는 거죠. 하여튼 이 오른손이 문제야. 오늘은 이 겉박스 단계에서부터 이 왼손을 사용해 가지고 개봉을 하겠습니다. 25주 차네요. 25주 차. 이게 이제 정말로 제 인생에서는 마지막으로 사보는 DDR4 램입니다. 은색으로는 이게 마지막으로 사보는 램이 되겠죠. 자, 왼손으로 벗겨봅니다. 그때 맞아. 이거를 갖다가 얘도 이 왼손으로 벗겨야 돼. 이 보호필름도 왼손으로 왼손으로 벗겨야 됩니다. 이거를 오른손으로 벗기면 안 되죠. 제가 참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야, 오늘은 한번 좀 나와보자. 뭐 4800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예, 앞전에 질렀던 지스킬로얄 3200의 CL14짜리들은 전부 뉴에그에서 산 거고요. 예, 요거는 국내에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샀던 그램이 뉴에그에서 직구하는 은색으로 된 지스킬로얄의 마지막 램이었습니다. 요거는 국내산이기 때문에 예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산을 한번 사보는 거죠. 이제 DDR4의 지스킬로얄은 제 인생에서 이제 정말 은색은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게 왜 뒤집어져 있지? 이렇게 반대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누가 뭐 열어봤다 하더라도 장착해본 것만 아니면 됩니다. 예,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순간적으로 이렇게 두 짝짜리로 환산했을 때 14세트 아니면 15세트를 제가 만져본 것 같아요. 그 중에 최상급이라고 보여지는 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그 제일 수율 좋은 애가 제 거였으면 제가 이렇게 뽑기를 안 했겠죠? 그냥 그거 쓰면 되니까. 근데 하필 그게 빌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돌려주기 전에 좀 괜찮은 걸 하나 건져보려고 했는데 그 증조 할머니 산소짜리가 조금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 얘기를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메모리 4000의 CL15짜리는 어떨 것 같으냐? 제 생각에는 요럴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요렇게 분포를 할 것 같다는 거죠. 사실 이 메모리는 아직 샘플이 적어서 제가 직접 만져보는 거는 지금 이게 처음이고요. 친한 동생이 이 동일한 스펙의 로얄램을 구입을 했었어요. 그거 가지고 오버클럭 할 때 제가 옆자리에 있었는데 어깨 너머로 보니까 걔도 수율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일단 그 동생이 가지고 있던 거는 4500이 1.45V라는 비교적 낮은 전압에 수월하게 들어갔었고요. 오늘 이 램도 제가 아주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런데 뭐 어쨌든 아직 이 램은 2세트까지밖에 안 만져봤기 때문에 이거를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4000의 CL15라는 XMP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쪽 영역에 있는 애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4000의 CL18짜리 그런 애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램은 출발선이 여기부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가 어디냐? 4400입니다. 물론 램 오버를 하려면 램 수율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메인보드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됩니다. 뭐 유니파이 보드 중에 큰 사이즈 있죠, 유니오빠. 그 정도 보드면은 충분히 이 영역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상급의 보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 3200의 CL14짜리나 이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림을 제대로 그리면은 요런 식으로 되죠. 요렇게 이 수량이 적어서 그렇지 요런 애들이 있긴 있어요. 요런 애들을 뽑으려면 조상님 산소도 잘 써야 되지만 뭐 전생의 나라를 한 번쯤은 또 구해야 가능한 그런 수율입니다. 자, 그럼 이 램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나온 램이냐? 오버클럭을 하고는 싶지만 요런 똥 밟을 위험은 피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요 정도 수율을 기대하고 샀다가 꽝이 되면은 뭐 요 정도라도 건질 수 있는 그런 메모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3200의 CL14짜리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비싸지만 요런 쪽의 마인드를 가지고 구입하실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유니오빠 보드에 올려가지고 오버클럭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SI 홈피에 들어와서 유니오빠 이 보드에 QVL에 이램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QVL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서 컴패티빌리티를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는데 메모리도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CPU를 i3를 끼웠을 때 하고 i5, i7, i9을 끼웠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1900K는 i9이죠. 이렇게 많습니다. 메모리 종류가. 이걸 다 일일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요 위에 서치 창에다가 G스킬을 치시면 돼요. 이렇게 치면은 G스킬 메모리들만 쭉 나오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클럭이 낮은 순서부터 쭉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4000이면 좀 밑으로 내려야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4000에 CL18짜리도 있고 17짜리도 있고 15짜리도 여기 있습니다. 요게 지금 4000에 CL15짜리인데 요 끝에가 D가 아니고 Q죠. 이건 아까 설명드렸지만 4짝짜리 모델이란 얘기예요. Q는 두 짝짜리인 D는 이 QVL에는 없지만 일단 4짝짜리가 있으니까 거의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도 되겠죠. 자, 지금 바이오스 초기화된 상태고요. 바이오스 버전은 A21입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XMP가 제대로 먹나 XMP 프로필부터 우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XMP 항목을 이네이블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러면 다 끝난 거죠. 재시작. 부팅 됩니다. 일단 세브램타 한번 확인해 볼게요. 4000에 15, 16, 16, 36 ET TM5 한번 돌려보죠. TM5 10회전 완주했습니다. 에러는 없었고요. XMP는 잘 먹습니다. 타이푼으로 램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램은 삼성 거 쓰고 있는데 다이 정보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확한 걸 확인해 보려면 방열판을 뜯어보면 되는데 제게 아니니까 뜯어볼 수는 없고요. 아까 유니오빠 QVL에 이거랑 동일한 램 4짝짜리는 거기 삼성 비다이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아마 얘도 삼성 비다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판은 A형 기판의 10레이어입니다. 뭐 XMP는 무난하게 통과했고 오버클럭 충분히 잘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오버클럭을 해보겠습니다. 자, 10회전 완주했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세팅이 최종 세팅이고요. TWR하고 TRFC는 8하고 280으로 낮췄습니다. CPU 오버클럭도 해줬거든요. 50배수에 캐시 47배수 넣습니다. 자, 아이다 벤치 돌려볼게요. 자, 레이턴시 36.3 나옵니다. 그냥 이 정도면 뭘 해도 잘 돌아갑니다. 힘들다. 더 쪼일래니까 더 쪼여질지 안 쪼여질지도 모르고 힘들어요. 이제 쉬어야지. 자, 결론입니다. 이 램은 오버클럭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메모리가 맞고요. 제 솔직한 느낌은 3200CL14짜리에서 지금 얘로 이제 세대 교체가 될 것 같아요. 램 뽑기 할 사람들은 앞으로 이걸 사라 이거죠. 왜냐하면 시금치 램이 이미 3200짜리가 나왔기 때문에 3200CL14짜리는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 뽑기를 할 때도 이게 3200의 CL14짜리에 비해서 출발선이 좀 앞에 있거든요. 3200의 CL14짜리는 뭐 흑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수저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얘는 거의 금수저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출발선이 좋아. 아무튼 아주 흥미로운 램이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램을 가지고 초대박 수율을 뽑아서 스샷을 올리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